이번에 만들어낸 미생물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크리처를 창조해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정말로 특별합니다. 지구에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 43억 년 전부터 지구상에는 계속해서 생명체가 존재해왔고 계속해서 생명체들이 번성하고 있죠. 지금까지 인류가 우주에서 발견한 천체 중에 이렇게 생명체가 번성하고 있는 천체는 아직까지는 지구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생명체들은 어떻게 43억 년 동안 멸종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지구상의 생명체는 계속해서 번식을 하면서 자식을 만들고 대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명체가 자신이 가진 특성을 자식 세대에 전달해 줄 수 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의 염색체에 존재하는 디옥시리보뉴클릭 액시드, 즉 DNA에 생명체를 구성하고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명체를 만들기 위한 모든 설계도가 이 DNA라는 것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DNA는 컴퓨터가 하드디스크에 0과 1의 조합으로 방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것과 같이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이뤄진 4개의 원자들의 배열로 모든 생명체의 정보를 저장합니다. 컴퓨터가 이진법 반도체로 구성된 체계라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사진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SSD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초고효율의 저장 장치인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DNA가 손상이 되거나 망가지면 세포가 복제가 되지 않거나 암세포 같은 세포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재미있는 건 생명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가 이 작은 DNA에 모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반대로 말하면 생명체의 단점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 DNA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만약에 내 아이가 우사인 볼트처럼 달리기가 빨라지고 싶다면 그 부분의 DNA를 수정을 하면 된다는 것이고, 저처럼 큰 키를 가지게 하고 싶다면 그 부분의 DNA를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궁극적으로는 늙지 않는 인간을 만들거나 생명체를 만드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인간은 1944년 DNA의 존재를 처음 발견하고 그 순간부터 DNA를 맘대로 조작해서 초사이어인을 만들어낼 연구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구들로 인해 가장 먼저 실생활에 적용된 것이 GMO, 즉 유전자 변형 식물입니다. 인류는 이런 유전자 변형 기술을 이용해서 1995년 유전자 변형 콩을 시작으로 수많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2003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서 인간은 인간의 유전 정보를 완벽하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물론 특정한 몇몇 사람들의 DNA 정보를 해독한 것이지만 적어도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완벽한 설계도를 얻어내게 된 것이죠. 하지만 게놈 프로젝트로 알아낸 유전 정보는 인류에게 너무나 이른 물건이었을까요? DNA 유전자 설계도를 완전히 파악했다고 하지만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정해야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를 만들고 우사인 볼트처럼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내는 건 당시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전자를 수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쉽지가 않은 작업이었죠. 그런데 이제 슬슬 소름 돋는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하지만 현재는 게놈 프로젝트가 완료된 지 15년 이상 지났습니다. 인류의 기술은 이제 훨씬 빠른 속도로 유전자 정보를 해독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 2015년 인류의 역사를 아예 획기적으로 바꿀지 모르는 신기술이 등장을 합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 불리는 이 신기술은 DNA에서 원하는 부분만 삭제하거나 수정을 아주 쉽게 값싸게 할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체의 설계도를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기술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볼 때 2017년 이후에 잠잠해진 것 같아 보이는 이 기술은 실제로는 엄청난 발전을 하며 실험실에서는 유전자 정보가 변경된 새로운 세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을 뿐이지 이론상 내 아이를 정우성처럼 잘생긴 얼굴에 우사인 볼트처럼 빠른 달리기 속도를 가지고 아인슈타인보다 똑똑한 머리를 가진 아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사용해서 인간을 변형시키는 데에는 수많은 윤리적인 논란이 있어서 당연히 현재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이상협 교수 연구팀은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내는 미생물을 개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우리가 음식을 소화하고 이산화탄소와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나무나 잡초를 먹고 석유를 배출할 수 있는 미생물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파이프만 꼽으면 콸콸 나오는 석유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석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미생물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네이처 케미컬 바이오놀로지에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카이스트 연구진은 바이오매스를 섭취해서 바이오 디젤과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미생물을 개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새로운 미생물은 기존에 존재하던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내던 미생물의 DNA 정보를 수정해서 바이오 연료 생산 효율을 극한까지 올렸다는 게 특징인데,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생산 효율이 무려 98%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만들어낸 미생물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크리처를 창조해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바이오 연료로 바꾸는 기술과는 다르게 죽은 나무나 잡초에서 무려 98%의 효율로 바이오 디젤이나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땅속에 파이프만 꼽으면 콸콸 나오는 석유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구의 환경이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매우 놀라운 기술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퍼 가위가 나온 지 4년밖에 안 된 현재 시점에서 벌써 이만큼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걸 보면 미래에는 과연 유전자 편집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지 짐작도 안 되네요. 그럼 이만.